빚이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팠던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일단 해보고 봐요. 평균 잡아 1억 이상은 나오고요. 네, 여기도 달에 한 1억 정도. 여기도 1억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수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많이 힘들었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촬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천안 불당동에서 물갈비 전문점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갈비집 사장님이세요? 네네. 지금 바깥에 대기하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주말에는 한 100팀 정도, 평일에는 한 50팀 정도 대기가 항상 꾸준히 있습니다. 출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나 좀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힘드신 사장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전해드리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기번 16번. 여기 치워드리면 안내해드릴게. 몇 번이요? 7번, 9번요. 7번, 9번이요. 네, 7번 갈게.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서빙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다 하죠. 손님들은 더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사장이니까 서비스를 더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씩 다 돌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매운 샤브샤브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유래는 전주에서 시작된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고기값이 비싸니까 그걸 여럿이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야채도 들어가고 국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음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이 나오게 됐어요. 고기를 직접 여기서 썰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주문 즉시 고기를 썰어서 나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번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오셨어요? 이게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네. 아주 특이한 모양이고 네. 또 특이한 맛이라서 그냥 여기 맛은 어떠세요? 맵기도 적당하고. 적당하고. 네. 사장님께서는 지금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기를 원래 좋아하셨나요? 고기 좋아하죠. 네, 직원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네. 사장님께서는 잘해주시나요? 그럼요. 네, 어떤 부분을 잘해주시나요? 저녁때 퇴근하고 같이 술 한잔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직원들과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잘 챙겨주시나요? 월급은 뭐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여기 직원분들이나 사장님도 목소리 굉장히 크신데요.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는 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주고 대답을 잘 해줬을 때 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서 오세요를 하면 다 같이 복창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인 거죠. 이해해. 부끄러운가 봐요. 직원들이나 저나 다 친구처럼 지내요. 정말요? 네. 서울은 힘든데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인상 쓰고 일하는 것보다 서로 웃으면서 일해야 효과도 더 손님한테 그게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에 긍정적인 효과를 네. 끌어올려 주시는 거네요. 어서 오세요. 저기 대기 등록해 주세요. 네. 저희가 2인분이라고 정의는 해놨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안내를 할 때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4분이 오셔서 2인분 드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죠. 원래 이렇게 양이 많은 거예요, 음식에? 예, 아예 저희 4인분 자체가 없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양이 워낙에 많아서. 그 양을 많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럿이서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또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음식이 나온 거죠. 맛있게 드세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식당이라는 게 사실 대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손님 한 명이 쌓이고 쌓였을 때 손님이 만족을 해서 다른 분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 그게 이자가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손님도 저희한테 믿음이 가야 되는 거고 믿음을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팀 한 팀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가게가 굉장히 바쁜데요. 네. 혹시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희는 월 매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월 매출이 고정적으로 거의 한 1억 정도는 나오시는 거네요. 평균 잡아 1억 이상은 나오고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장사 잘 되는 이유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 네, 잠시만요. 양이 많으니까 다음부터 4분, 2분만 드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게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사장님께서 인터뷰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데요. 저는 손님한테 고맙죠. 그리고 대기할 때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다고 우리 집은 맛있으니까 그냥 오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집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손님이 계신다면 그 손님을 저희 집 단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임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손님이 다음번에도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런 단골들이 많이 생겼을 때 잘 되는 줄 서는 식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사장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지점에 가는데 옆에 있어요. 아, 지점이 또 있나요? 네네. 좀 바쁘다고 연락이 와서. 사장님 차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로망 있잖아요, 로망. 남자들의 로망이요? 그죠? 제가 딴 거는 욕심을 안 부려요. 뭐 네. 남들처럼 옷을 산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이거는 꼭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야 되나? 또 그거 중에 하나였고 사게 됐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네. 네, 하시면서 뭐 힘든 점이라든지 뭐 고비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아유, 그럼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고깃집 하기 전에 회사생활을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물어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10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결정이 쉽지는 않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게 너무 300m 힘들어서 안전 코다리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죠. 네. 다시다 놓고 안 좋게 얘기하면 겉멋이 많이 들었었죠. 그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아, 처음으로 이제 자영업 식당을 하셨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줌마 댄스 하시는 분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하면서 저희 집 뉴스도 나오고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때 많이 힘들었죠. 6개월, 7개월 가게를 문을 닫아놨으니까 평소도 저희가 좀 큰 가게를 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그때 한 1,500 정도 나갔었어요. 문을 안 열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네네. 그때 많이 힘들고 왜냐면 저도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제가 원래 벌던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받게 되고 여기저기서 뭐 카드론도 받고 많이 했거든요, 사실. 물론 저 말고도 더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없는 돈 있는 돈 쥐어 짜서 물갈비를 차리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중고 발품 팔아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사와서 했는데 코다리라는 식당을 한번 망하고 나니까 후회가 남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기본적인 것들 목소리라든가 테이블 한 테이블 한 테이블 가서 오늘 불편한 점 없으셨는지 후회를 남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안 됐을 때도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 생각이 들게끔.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6개월간은 뭐 하루에 5만원 아니면 15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팔 때도 있었어요. 거의 6개월 네네. 동안 손님 한 팀 한 팀 단골을 만들고 그분들을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내 사람으로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오셨던 단골분이 아직도 오세요. 4, 5년이 지났고 아직도 오세요. 뭐 우리 가게만의 추억이 쌓여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저희가 이제 볶음밥을 해주면 가운데 이제 계란을 하나 깨주거든요. 네네. 계란이라는 게 원래 쌍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깼는데 쌍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 좋게 가서 손님한테 이거는 제가 쌍란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팀이 있었는데 네네. 그 팀이 지금도 단골이세요. 근데 그게 한 3년 전인데 그분이 딸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첫 월급에 저희 집 음식을 사러 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남아서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분들께서 이제 정성을 또 느끼신 거라서 이제 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또 그게
가식적인 게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식당분들도 속으로는 다 그러세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일단 해보고 봐요. 직원들이 뭐 처음에 뭐 시켜도 안 하고 제가 제일 크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도 따라오게 돼 있고. 사장님께서 이제 솔선수범을. 네, 내가 안 하면 당연히 직원들도 안 하죠. 왜냐면 창피하니까 처음에. 목소리 크게 하는 식당이 없잖아요, 사실 요즘에. 제가 목소리 크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목캔디를 한 박스 가게에서 사다 놨어요. 목 아프면 하나씩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내 꿈하고 너희 꿈하고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니저 같은 경우,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는 급여를 500 정도 챙겨주고 있고요. 뭐 제가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가진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코다리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힘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게끔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가족이죠. 제가 힘든 티를 내다 보면 가족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사실 누구보다 더 씩씩하게 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팔목에 차고 계신 거는 염주. 염주예요? 네. 뭐 부적 같은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힘들 때 네. 절에 한번 갔는데 스님이 주시더라고요. 좋은 기운이 들어있나 봐요.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다니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네. 약간 실패 아닌 실패를 또 하신 거잖아요. 사장님, 그럼 빚은 어느 정도 오셨나요? 그 코다리 정리하면서 제가 빚이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빚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뭐 금수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에 가게 할 때도 빚을 많이 지고 시작을 했어요. 가게 문을 6개월 정도만 닫아놔도 거의 한 몇 억이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 가게를 또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이 생겼죠.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진짜 많이 힘들었죠. 뭐 혼자 절에도 한 번씩 가고 가족들한테 말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이거는 혼자 이게 감당해내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살다 놓고 이게 더 기회인 것 같아요. 그 망했던 기분, 망한 그 느낌, 그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아니까. 실패했던 걸로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이제 발 딛고 올라서신 거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뭐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직접 이렇게 전단지도 돌리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단지는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본점 이외에도 점이나 체인점들도 있고요. 체인점들은 거의 이제 지인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인분들이에요? 네네. 지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를 옆에서 제일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운영하는 방식을 또 알고요. 서로 이제 믿음이 가니까 아무래도 하는 거겠죠. 제일 큰 이유는 뭐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막상 우리 가게 와서 일을 배우고 뭘 하다 보면 이게 이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보통 안타까운 게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요리만 가르쳐주고 말더라고 다. 이런 식으로 뭐만 하세요, 퍼스기만 하세요, 요리만 하세요, 뭐만 이렇게. 근데 저는 오면은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손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다 여러 사장님들도 친절해야 되는 것도 알고 손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세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 좀도 한 거고요. 사장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하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식업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음식이라는 게 원래 정성이잖아요. 내가 한 만큼 그게 손님한테 제일 많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재료로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더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천직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보니까 포장이 무료라고 하시던데 그건 뭔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한부모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자랐거든요. 사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돈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좀 진짜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이나 뭐 이런 쪽에 뭐 한 달에 40개 노인복지회관에 저희가 따로 또 100인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세요, 대부분.
사실 저도 그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한 끼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막상 하게 되니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시대가 조금 좀 그렇잖아요. 제가 좀 나서서 그렇게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많이 해요.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드리면 더 기분이 더 좋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저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식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도 꼭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살면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도 서로 이렇게 도우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네요. 그저 뭐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됐고 이제 더 잘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더 네. 좋은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랑거리는 아니고 가슴 아픈 속에 있는 얘기인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제 동생하고 저를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때 당시 진짜 집에 먹을 게 없어갖고 배가 고팠던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고 사실 그때 그런 걸 부정을 하려고 사고도 많이 치고 나쁜 길로도 많이 빠지고 누구보다 저는 바닥을 가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 저한테 조금 잡아줬으면 넌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단지 지금 힘든 시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어도 힘이 많이 됐을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그때 배고팠던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 장사되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자만심에 빠졌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손님한테 소홀하게 됐고 그때 생각으로는 손님이 맛있으니까 우리 집 오는 거지 먹고 싶으면 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때려 맞았고 주저앉게 된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자만심에 빠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봉사활동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벌기는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취업을 나오면서 이제 동생 학원비니 이런 것들 같이 부담을 해야 됐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들이 보탬이 돼서 지금의 신사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드신 거네요. 그죠? 네. 뭐 일은 한 16, 이때부터 했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네, 그때 당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살짝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 수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살아온 얘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많은 게 제가 뭐 집에 돈이 많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돈 없습니다. 빚만 6억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열심히 떼야죠, 제가.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리거든요, 리. 리? 예, 읍도 리? 아니고 읍 밑에 리. 읍보다 더 아래. 네,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다행히 잘 돼서 지금 오픈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6, 7, 8, 9, 지금 6개월 됐는데 한 월 매출 1억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도. 네.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주셔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노하우라기보다는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나라에 자영업분들이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들이 선택한 음식에 자신이 있으면 직진만 하시면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맛이 없나? 그러다 보면 진짜 집중해야 될 때도 집중을 못하고 딴 데에 집중을 해버리면 그럼 순식간에 망하고. 왜냐면 식당 하나 체인점 하나 오픈하려고 진짜 큰 돈 들어가잖아요. 결정을 잘 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다 보면 손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집은 잘 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잘 된다고 이렇게 이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안 되는 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잘 되는 날도 오실 거고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서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아, 바쁘시는 거예요? 많이 팔았네요.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네요. 네, 여기도 달에 한 1억 정도. 아, 여기도 1억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지금 셀프바 한번 하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런 체크도 하시는 거예요? 잘 하는데 네. 그래도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님한테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직원이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네. 학교에 시험 보러 왔다가 가족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기 어떠세요?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네.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달라요. 가족분들이 오신 거예요? 네네. 우리 애기 운동회 끝나고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샤브샤브고요. 이거는 불닭입니다. 혹시 이거 드셔보셨나요? 전에 한번 먹었죠. 다시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특이하게 먹여줄 수 있는 네. 음식도 맛있고. 아, 맛있어요? 네네네. 고기 또 줘? 맛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자영업자 하면서 누구보다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주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집이 있으면 잘 되는 제 집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다 책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조금 힘이 생기거나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누구도 말을 안 해주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 딸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장사한다고 제대로 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고마운 건 와이프죠. 뒤에서 뭐를 하던 응원을 해주고 항상 힘이 돼주려고 노력을 해줘서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은 그냥 살짝 막 눈물이 나는 거 하긴 한데 그 와이프분하고 네, 네,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빠가 꼭 성공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실 거죠? 아유 매일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살이 쪄고 진사무갈비 화이팅! 팔도 스토리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